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아, 내가 기다림의 시간이 한 10년, 15년 아니면 20년 정도가 될 수도 있겠구나.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정말 함께 버틸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. 애초에 정말 장기 투자를 할 때 저는 정말 이렇게 긴 기간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. 근데 10년, 15년, 20년을 생각을 하니까 빚을 내서 투자를 할 수 있겠어요? 그게 절대 안 되더라고요. 반갑습니다. 한주주입니다. 요즘에 이제 주식 투자하시면서 되게 어려운 상황 좀 보내고 계신데요. 요즘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. 앞으로 이제 투자에 있어서 이제 좋은 시절은 다 갔다. 이제 수익률이 앞으로 뭐 한 4%에서 7% 주식시장에서는 그 정도의 수익률밖에 얻지 못할 것이다.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얘기가 사실 언제부터 나왔냐면 꾸준히 나왔어요. 제가 처음에 이제 투자를 시작했던 게 2007년도 였는데 그 2007년도 이후에 2008년도에 정말 어마어마한 폭락장이 닥쳤잖아요. 그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고요.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책을 지금 한 권 보고 있는데 이 책이 2014년에서 2016년 그 사이에 이제 쓰여진 책인데 존 보글이라는 위대한 투자자가 쓴 책이에요. 근데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더라고요. 좋은 시절이 다 갔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으로의 이제 수익률은 한 자릿수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. 그렇게 예측을 하셨어요. 이게 이제 한 2016년도에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야기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처음 투자를 했었던 2007년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고 뭐 2014년, 2016년, 2018년 그리고 2022년인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주식은 앞으로는 좀 어렵다. 앞으로는 이제 그 과거와 같이 좋은 수익률을 누리기는 어려울 것이다. 그런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런 뭐 앞으로 이제 수익률이 나쁠 거니까 이제 빨리 이제 내가 주식시장에서 나와서 현금을 다 100% 보유하고 있어요. 그런 투자자가 아니라는 거 제 뭐 과거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.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고요. 그 장기 투자를 한다는 거는 세계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베팅을 한다는 거고 또 내가 투자한 기업에 장기적인 우상향에 베팅을 한다는 거잖아요. 하지만 단기 투자는 어떤가요? 단기 투자는 기본적으로 내 예측 능력을 신뢰해가지고 베팅을 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세상의 장기적인 성장과 그리고 기업의 성장에 베팅을 하는가? 아니면 내 이런 예측 능력에 베팅을 하는가 이 둘 중에 하나에 내가 베팅을 한다는 건데 저는 이제 전자에 베팅을 하는 거죠. 세계 경제에 앞으로 우상향할 것이다에 베팅을 하는 게 저 스스로의 예측 능력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게 이제 제가 뭐 예측을 뭐 특별히 못해서 제가 특별히 뭐 어떻게 투자에 대해서 그 예측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시장에 대한 예측은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굉장히 하기 어려운 영역이잖아요. 뭐 불과 6개월 전 불과 1년 전만 해도 어떤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세상은 완전히 전혀 다른 그 무엇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세상이 정말 급변해요. 예측을 해서 단기 투자로 대응을 한다는 거는 제가 이제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쉬운 건 아니죠. 왜냐면 이때 좀 사례로 될 만한 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이 있어요. 이 기업이 굉장히 독점력이 강한 기업이죠. 그리고 남들이 침범할 수 없는 이제 자신만의 아주 고유한 이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쓰는 그 뭐 마이크로소프트, 뭐 MS 오피스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니까 아주 꾸준한 현금 흐름도 있고요. 자, 위대한 기업인 건 알겠는데 근데 그 기업이 무려 15년 정도를 하락과 횡보장을 지내왔었죠. 2000년도에 IT 버블이 폭락한 그 사태가 있었잖아요. 그때 이제 주가가 거의 $50 이상에서 웃돌았었는데 그렇게 폭락하고 나서 2000년부터 2015년 정도까지 하락 횡보장을 이어갔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위대한 기업이었다고 해도 긴 기간 동안의 횡보 버틸 수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? 자, 15년도인데 내가 뭐 그때 한 1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 1억이면 되게 큰 돈이잖아요. 2000년이니까요. 그때 이제 뭐 1억 투자를 해가지고 15년 동안을 기다렸다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. 내가 이 돈을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어땠을까?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그때 강남 아파트를 샀으면 어땠을까? 뭐 아니면은 그 돈 가지고 뭐 다른 거 어떤 걸 해봤으면 어땠을까? 이런 다양한 기회비용 상실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15년이란 기간은 정말 기다리기가 쉽지 않은 기간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옛날 과거를 알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식 시장으로 발을 들였던 게 2015년도에 그때 이제 미국, 중국 이런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을
하게 된 건데,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를 저도 봤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아, 내가 기다림의 시간이 한 10년, 15년 아니면 20년 정도가 될 수도 있겠구나.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정말 함께 버틸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. 애초에 정말 장기 투자를 할 때 저는 정말 이렇게 긴 기간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. 근데 10년, 15년, 20년을 생각을 하니까 빚을 내서 투자를 할 수 있겠어요? 그게 절대 안 되더라고요. 내가 지금 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도 10년, 20년을 기다리는 거는 어려운 일인데, 빚을 내서 10년, 20년을 기다린다? 그거는 정말 고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저는 비투를 안 하게 됐고요.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요, 뭐 부동산에 있어서야 뭐 다른 전략적인 이유를 할 수는 있겠죠. 좀 주식에 있어서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그 기업의 사례를 보면서.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참 좋은 예죠. 망하지 않았잖아요.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정말 아직까지도 최고의 독점력을 자랑하고 있는 그 위대한 기업으로 남아있는데, 그때 정말 어려웠던 기억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투자를 하면서도 항상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15년을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요즘 되게 어려운 시기가 다시 왔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,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최악의 상황을 아마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좀 마이크로소프트의 선례, 뭐 다른 기업들의 어떤 다양한 선례들 좀 보면서 마음가짐을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꽃길만 걷는 건 아니잖아요.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비슷할 수 있는 것 같은데, 그 가시밭길 속에서 저는 그 가시밭길을 하나하나 이렇게 헤치고 가는 스타일이라면, 어떤 뭐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름길을 찾아서 뭐 빨리 가려고 하실 거예요. 근데 그렇게 가시밭길에서 지름길을 찾아서 열심히 다니다 보면 수익은 없고 상처만 많이 남을 수도 있죠.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의외로 뭐 내가 경험에서 얻은 그 경험치가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오히려 그 경험치보다 오랜 시간이 조금 더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많은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이렇게 주식 시장의 가시밭길을 걸으시면서 너무 그 가시밭길 속에서 지름길을 찾겠다고 힘들여서 그렇게 가시면서 너무 상처를 내지는 마시고,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만의 속도로 그렇게 가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. 주식 투자는 보면은 아등바등 막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. 그냥 시장이 좋을 때 그냥 다 같이 좋은 것 같고요. 시장이 나쁠 때는 또 다 같이 나빠요. 뭐 여기서 고수라고 해서 시장이 나쁠 때 뭐 조금 더 뭐 좋고, 뭐 시장이 좋을 때 조금 더 수익률 좋고, 그런 거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대다수 사람들의 수익률이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께서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 물결의 자산을 그렇게 함께 이렇게 싣고서 편안하게 가보시는 건 어떨까,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거기서 이제 물결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여기 물살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물살에 내 자산이 씻겨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요.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. 되게 귀한 자산이니까. 네,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에서 막 너무 많은 경험치보다는 그냥 이 오랜 시간에 베팅하는 거, 그걸 좀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경험치라는 거는 오히려 주식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좀 부동산 투자나 다른 뭐 채권 투자나 그런 여타의 투자에서 조금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주식 시장에서 많은 이 경험과 노하우, 그게 그렇게 효과적일까?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물음표가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이게 저만의 방식을 말씀드린 거예요. 저만의 이 주식시장의 가시밭길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. 여러분들께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어려운 시기 가시밭길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예요.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.